지난주에 반응이 어땠나요? 엄청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댓글 혹시 보셨어요? 전화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사실 영상에서 언급됐던 결로에 대해서 네. 좀 더 상세하게 알려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근데 좀 말이 잘 안 나와서 지난번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편을 보면 결론을 좀 잡을 수 있나요? 뭐 죽었죠. 죽을 것 같아. 결로는 온도 차이로 인해서 수분이 물맺힘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결로인 거죠. 어제 저 퇴근하고 집에서 맥주를 한잔 했는데 맥주를 냉장고에 있다 꺼냈어요. 그럼 표면에 물이 맺히잖아요. 결로죠. 차가운 애가 뜨거운 공기를 만나면 뜨거운 공기가 이 차가운 걸 식히려고 엄청 얘한테 부딪히겠죠. 그 부딪히면서 뜨거운 공기 안에 함유되어 있던 그 수분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은 왜 나쁜 거예요? 이슬방울 같은 경우는 보기도 좋고 뭐 괜찮은데 집 안에 나타나는 결로는 결로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결로를 방치함으로써 곰팡이까지, 결로가 곧 곰팡이 나지만 곰팡이라고 생각하고 대처를 하셔야죠. 그럼 결로의 원인이 우리가 결로의 원인은 온도차와 습도로 인해서 결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온도도 조정할 수도 있고 습도도 조정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조정도 있지만 우리가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도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 중에 이런 질문돼요. 아래층은 결로가 안 나는데 똑같은 형태의 위에층은 결로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는 좀 우스갯소리인데 아래층은 잘 살아서 혼자 살고 있었고요. 위층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습도가 다른 뿜어내는 습도가 수면 시간 중에 더 많이 방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구가 더 많거나 내부 공간이 더 적거나 빨래를 삶는다던가 국을 끓인다던가 목욕을 하고 환기를 안 한다던가 결로가 증대될 수 있는 조건이 커지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결과가 다를 거예요. 결로의 원인은 나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지 되고요. 실제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죠. 결로 하나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매번 음식도 잠잘 때도 이거 맘대로 못 하나 내 집을 그러니까. 애초에 좀 더 잘 지으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걸 잡을 수 있는 두 가지가 기밀과 단열이에요. 요게 부족했을 경우엔 거주자의 노력으로 결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게 뛰어났을 경우에는 거의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발코니 확장 시에 단열 공사를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 기밀한 성능을 갖고 있는 창호를 설치하느냐, 마감재가 얼마만큼 수분이 투과가 잘 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로가 곰팡이로 연장되느냐 마느냐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이유가 사람인데 처음부터 할 수 있다면 사람이랑 아무런 상관없이 건축물에서 잡아낼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열재가 제일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시험 성적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열 관료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 0점. 근데 아무리 높은 단열 성능을 갖고 있는 단열재라도 사람이 하게 돼요. 특히나 이렇게 기밀하고 꼼꼼한 시공은 아무리 좋은 단열재를 갖고 와도 바늘구멍 같은 거 하나만 딱 놓치더라도 다 빠져나가게 되죠. 당에서 보고 있는 그 구독자가 되지 않으려면 단열재도 좋은 걸 써야지 되고 기밀 성능도 있어야지 되고요. 시공자의 실력이 뒷받침돼 줘야 결론은 막을 수 있는 첫 번째고요. 혹시 하나만 해서 이걸로 하세요라고 하는 소재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추천해 주실 만한 건 후보는 있지만 그 할 수 없는 게 사람이 하는 거기 사람이 때문에 먼저.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최고의 단열재가 뭐일 것 같아요? 최고의 단열재가 공기, 진공이 이제 최고로 좋은 단열재고 단열 성능이 좋다라는 건 공기층 하나를 잠궈 놓은 것들이 밀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좋은 단열재가 되는 거라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분이 그 안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좋은 단열재일수록 한번 수분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 나올 길을 찾기가 더 어려운 거죠. 성능이 좋지 못한 헐렁헐렁한 단열재는 수분이 들어갔다가도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얘가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의 눈에도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 보일까 말까 한 그런 셀을 갖고 있는 단열재 뒷면으로는 수분이 들어가면 못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치명적인 수분 문제, 곰팡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비닐 계통의 페인트, 벽지 중에 실크 벽지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단계로 봤을 땐 비싼 고가의 벽지인데 물이 한번 침투하긴 되게 어렵지만 들어가면 거꾸로 나오기도 어려워요. 내부면에 실크 벽지가 붙었어. 열은 수분을 담고 있죠.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실크 벽지를 뚫고 더 차가운 벽체에 부딪히려고 한다고요.
그럼 이 안에서 수분은 존재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종이벽지처럼 좀 투습률이 좋은 거라면 다시 환경이 변했을 때 나오기가 좋아요. 환경이 변했을 때 못 나오고 이제 여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름철 오히려 더 많은 곰팡이가 발생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실크 벽지를 하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죠. 필히 하지 마셔야지 되는 거죠. 발코니 확장에선. 그러면 시공자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죠. 예, 선택할 수만 있다면 발코니에 대한 철학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하나만 잘못돼도 다 시공 잘해놓고 다 잘못돼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좀 보셔야지 될 채널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보통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창문을 교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이중창이라고 이중창보다는 시스템 창호 레일 부분을 단면을 보면 공기가 통과할 수가 있어요. 기밀에서 우선 손실이 일어나고요. 시스템 창호를 하시게 되면 압착력으로 공기를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창문에 대한 성능은 어렵고 복잡하실 수가 있어요. 창문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네요. 창문은 어쨌든 발코니 확장을 하실 때 시스템 창호를 하셔라. 거실과 발코니를 이어주던 창문을 철거하고 남는 그 나머지 벽들, 그 벽들이 단열을 꼭 시켜줘야지 된다. 발코니와 거실을 가로막고 있던 창 이전까지는 원래는 단열이 돼 있는 구간이거든요. 법적으로 외단열이라고 해서 한 30cm 정도는 단열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철거를 하면 나머지 구간은 비단열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스란히 연장을 시켜서 외부 거실 완전히 핸드레일이 놓여지는 그 벽체까지 단열이 돼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 완벽한 단열. 더불어 바닥 난방이 거실과 발코니를 막고 있던 그 중앙까지 난방선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뒤도 거실 확장 개념처럼 난방도 확장을 하셔야지 돼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그냥 확장이 아니라 외벽에 최대한 바짝 붙여야 돼요. 그냥 대충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최대한 차가운 외벽과 따뜻한 온돌이 계속 저항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러시지 난방을 안 하면 결로가 안 생겨. 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결로가 왜 생긴다고 했죠? 촬영 전까지는 온도차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이론으로 보자면 보일러 난방선이 외벽까지 가버리면 온도차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로는 더 생기는 거라고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잘못된 거죠. 그게 가서 조금이라도 더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벽에 최대한 많이 가서 내부 공간을 더 따뜻하게, 바닥도 더 따뜻하게. 결론은 수분 방출을 줄이고 공기를 따뜻하게 해줘야지 돼요. 아니면 공기 안에 수분을 환기를 통해서 내보내줘야지 되는 거죠. 제일 좋은 해법은 많은 결로 방지의 행위를 하시더라도 이도저도 안 되면 제습기의 도움을 결로 예방법 체크리스트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발코니 편을 보셔야지 돼. 띄워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여기인가요? 네.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하시는군요. 난방을 줄이지 마셔라. 저는 난방을 더 높이셔야지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당연히 환기. 이도저도 안 되면 제습기한테 좀 도움을. 네 번째는 이제 수면 장소에 대한 관리. 좁은 방에서 너무 한 대 뭉쳐서 자지 말아라. 가스레인지도 결로의 주범이다. 뭐 주전자, 커피 메이커, 뭐 음식하는 습관은 뭐 당연히 그렇고요. 잦은 세탁, 빨래 삶기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고요. 발코니에서 얘기했었던 비단열 구간, 보통 세탁실이라고 해야지 되네. 다용도실, 주방 옆에 다용도실 같은 경우도 비단열 구간이에요. 주방에서 다용도실 나갈 때 그 도어, 그거를 단열 도어나 혹은 또 기밀 성능을 높여지는 부직포라던가 이런 걸로 문틀 사방 틀에다가 붙여주시게 되면 기밀 성능을 좀 높여주면서 찬 공기 유입을 좀 막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세요. 예. PD님 이중창 같은 경우 이제 돈 들여서 시스템 창으로 교체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뭐 철물점이나 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시면 풍지막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 좀 유명 브랜드 제조사라면 그 전용으로 나오는 캡식으로 나오는 하단 레일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마개들 캡들이 있어요. 그런 걸 처리해 주시게 되면 결로의 양도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조금 더 쉽게 풀어가는 건축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